안녕하세요. KIIP 공도TV입니다. 어, 한국사회2의 심화탐구 활동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한국사회2의 그 심화탐구 활동은 기화용 종합평가 대비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6단계에서는 이 기하용 종합평가 문제를 많이 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잘 풀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예요. 1가부터 20가까지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책을 보고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익숙해지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오늘 11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제 관계예요. 외교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죠. 외교는 국내는 이제 정치라고 한다면 이 외교는 이제 외국과의 그죠? 외국과의 어떤 교류죠. 그래서 외국 외국과의 이제 교류를 이제 외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 인터내셔널 어떤 릴레이션을 하는 거죠. 국제관계. 그래서 다음의 내용이 공통점은 같은 거예요. 같은 점. 공통점, 같은 점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했고요. 2002년에 월드컵 축구 대회 했잖아요. 그리고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 올림픽 했고 2019년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했죠. 그래서 세계의 그 유명한 5대 그런 이 5대 스포츠 대회를 다 이제 스포츠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이제 자긍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그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죠. 일단 세계에 알렸고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와의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디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개최를 된 거예요. 한국에서 한 거죠. 한국에서 한 거고 요거는 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예,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다 알게 되죠. 한국을 이제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또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다양한 나라와 이제 어, 어, 아주 폭넓은 교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를 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빈칸에 들어간 거. 한국 국군은 이제 국군 우리 한국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해외에 분쟁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게 분쟁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무슨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화 유지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피스키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유지군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군인이니까 그죠?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이거 틀린 말이에요. 유엔군의 뭐래요? 도움을 그죠?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해외에서 국가 재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재건이라는 것은 다시 세우다. 자, 그래서 국가 재건, 의료 지원. 의료 지원은 뭐야? 이제 건강을 위해서 메디컬 스포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느 나라에 가서요? 소말리아, 동티모르 같은데, 아이티 같은데, 남수단 같은데 가서 국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3번 다음 내용 중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이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제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외교라고 하죠. 그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지도자가 뭐냐면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무슨 회담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슨 회담? 정상회담 또는 정상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면 회담이고, 만나서 교류를 하면은 외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아시아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유엔 이제 사무총장을 맡은 한국에 여러분 알죠? 누구야?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김용 이분은 뭐예요? 세계은행이에요. 세계은행. 이제 월드뱅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은행의 총재를 하셨고요. 세계은행의 총재를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알죠? 2000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죠. 음, 그 사람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종욱 사무총장은 이제 WHO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거죠. 사무총장. 그래서 이분들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점은 이 이름을 나오고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국제기구 글로벌 그 오르가니제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유엔이라든지 WHO라든지 그 세계은행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유명해진 한국 사람,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그리고 또 더 있잖아요. 김종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터폴. 그래서 인터폴 총재를 하셨잖아요. 총재를 하시고 이회성 의장께서는 이회성 이혜성 의장님은 뭐 했어요? 기후변화협의체의 의장님이었어요. 협의체 의장님.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분들이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약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요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한국인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 맡으신 분 아니면 세계은행 총재였던 분 뭐 아니면은 WHO 사무총장이었던 분 누구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5번. 다음 한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는 어디서 요렇게 되는 거 중국이죠. 그죠? 중국 있고 요쪽 부분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요 아래 부분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퍼시픽 건너서 태평양 지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미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지원했다. 맞죠? 옳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걸 골라야 돼요. 한국을 지원했죠. 그리고 한국은 어, 중국의 불교와 유교를 전해줬다. 그래서 아니죠. 한국이 전해준 게 아니고 중국이
중국이 한국에 바뀌어야 된다. 중국이 한국에 불교와 유교를 전해줬죠. 틀렸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맞지 않는 것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2번이 맞지를 않네요.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저 전쟁 때 일본 군인들한테 한국 이 소녀들을 위안부로 줘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에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맞죠?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 남쪽으로 있잖아요. 새로운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그런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거죠.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제 한류의 인기가 특히 높은 곳이다. 어디예요? 신남방 정책 하면은 어디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아시안 생각나야 되죠. 그죠? 아시안. 아시안 나라들.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제 1992년에 이제 외교를 했고요. 러시아하고는 이제 1990년부터 외교를 했죠. 그리고 유럽연합하고는 우리는 이제 정치 또는 이제 경제, 외교에 있어서 안보, 안보를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들 뭐 중국하고 옛날에는 중국은 별로 안 친했는데요. 그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거든요. 러시아도 6.25 전쟁 때 어, 북한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는 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92년에 중국이 개방화되고 러시아가 또 90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나라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2019년에 이 특별 정상회의를 했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영원히 우방이죠. 우방이고 러시아하고도 지금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EU도 있잖아요. EU 그죠? 유럽연합하고도 이렇게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 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이렇게 체결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구수령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외교가 뭐예요? 외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쳐진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하냐면 외교 활동을 담당하는 거죠. 외교관이라고 해요. 외교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국가 간 협상이나 교류를 담당하고 해외 동포나 해외 여행객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외교관이 하는 일이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무슨 외교라고 한다고요? 정상 외교라고 했죠. 정상 외교고 국가 최고 지도자 간 외교를 통해서 뭐 해요? 경제도 교류하고 안보, 그 나라를 지키는 거, 안보며 평화 정착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외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교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국가 간 협상이나 교류를 담당하고 해외 교포나 해외 여행객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의 고향 나라의 최고 지도자 또는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 고향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만났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란 무엇입니까? 외교란 무엇입니까?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이제 외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외교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 간 협상, 그죠? 국가 협상이나 교류를 담당하고 해외 교포나 해외 여행객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 고향 나라의 최고 지도자 또는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21일 어디 네팔의 어, 푸스퍼 컴을 다할이라는 네팔 총리하고 어, 1974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그죠? 정상회담을 74년에 그 네팔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74년에. 그래서 그런데 2023년에 9월 21일에 푸스퍼 컴을 다할 네팔 총리하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 정상회견을 통해 만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푸스퍼 컴을 다할 네팔 총리입니다. 언제? 2023년 9월 21일에 만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러 갔다가 유엔 총회 하러 갔다가요.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푸스퍼 컴을 다할 네팔 총리하고 만났다고 하면 돼요. 쓰기 해볼까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세요. 여러분 고향 나라하고 한국하고 관계요.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은 과거에는 어떤 관계였나요? 과거에 일본과 한국처럼 이렇게 적대국이었나요? 과거에도 우방이었나요?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이 함께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볼까요? 네팔과 한국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냐면 노동하고 교육하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국가는 옛날에는 어땠냐면 1974년에 외국 관계를 맺고 한국은 네팔에 뭘 했냐면 원조와 기술을 지원을 했고요. 네팔 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양국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74년에 외교를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하고는 그죠? 뭐 전쟁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팔은 이제 한국에서는 네팔을 이제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일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하게 됐죠. 그리고 함께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네팔과 한국이 함께 발전하려면 무역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교육 교류를 하고 또 노동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네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4년 10개월 동안 또는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일을 하고 돌아간 그런 자기 나라에 돌아간 노동자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노동자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네팔 노동자들은 일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역에서 네팔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이제 그 네팔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팔 나라 물건이 한국에는 적게 이제 들어온 거죠. 한국 물건이 네팔에 더 많이 무역에서 한국을 에는 네팔은 적자예요. 마이너스죠. 한국은 플러스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줄이는 거, 무역과 투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서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렇게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어떤 학생 보니까 유학생으로 왔더라고요. 국가에서 보내주는 스칼라십 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육 교류도 활발하고요. 노동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제 해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그런 또 네팔에 대한 문화를 또 이해를 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와 국제 관계가 이제 11과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정치 외교 부분에 있어서 11과까지가 이제 정치 외교 분야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12과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단계 이거 기하용 문제들은요. 이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시험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실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교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3번 정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20과까지 다 풀고 또 문제도 기하용 문제들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